녹화하고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그 자바스크립트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제 사실상 우리가 웹을 이제 개발을 하고 이용을 하면서 그 개발자 입장보다는 이용자 입장에서 그런 요구사항들이 좀 늘어나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뭐 사이즈도 크기를 늘려주세요. 이쁘게 뭐 레이아웃도 좀 잘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어떤 특정 버튼을 누르면 반응하게끔 좀 이렇게 뭔가를 좀 바꿔주세요. 변경해주세요. 이런 작업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HTML의 기본 뼈대를 만들고 그 뼈대에 CSS라는 스타일을 이제 적용을 하게 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가 더 들어가게 되냐면, 뭔가 웹사이트에서 제가 특정 뭐 클릭을 한다든지 마우스의 커서를 이제 올린다든지 뭐 스크롤을 내린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좀 특정 기능들이 좀 발생했으면 한다라는 게 이제 그 고객들의 입장이었어요. 클라이언트 입장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개발자들이 하나씩 반영을 하게 되고, 이거를 좀 조정을 하다 보니까 좀 힘이 들었어요. 왜? HTML만으로는 어려웠었죠. 물론 작업은 되지만 유지 보수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CSS가 도입이 되어서 해당 스타일에 좀 더 효율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게끔 이제 마련이 되었고, 거기다가 더 플러스 이제 동적으로 뭐 실시간으로 그 클라이언트들이 뭔가를 요청을 했을 때 이거를 서버에서 처리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언어가 하나 더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거는 자바랑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름만 앞에 자바가 붙어서 그렇지 자바스크립트랑은 전혀 다릅니다. 아시겠죠? 뭐 형제도 아니고요. 전혀 1도 관련된 게 없습니다. 전혀 다른 그 형식의 언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바스크립트는 요즘에 트렌드한 언어 중에 하나죠. 뭐 파이썬이라든지 뭐 자바스크립트라든지. 그래서 뭐 자바스크립트로 뭐 뒤에 백엔드 노드.js를 뭐 만들어서 해당 화면상에 뭔가를 이제 이제 리액트도 자바스크립트로 하게 되고, 자바스크립트 웬만한 건 전부 싹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언어를 공부를 해보다 보면 이 자바스크립트가 좀 더 뭐라고 할까요? 양이 좀 더 많아요. 그 내용이 생각보다 자바랑 좀 비교를 해보면은. 근데 제가 공부를 해보면은 뭐 사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니까 뭐 객체를 쓴다거나 각각의 언어들의 특징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은 사실 거기서 거기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권장을 해드리는 게 언어의 스타트를 자바를 먼저 스타트를 하는 것을 권해드려요. 왜냐하면 자바를 기본으로 해서 공부를 하시면은 뭐 나머지 파이썬을 공부한다든지 뭐 자바스크립트를 본다든지 이거를 했을 때 좀 더 쉽게 느껴진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C를 기본으로 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C 하다가 이제 C++ 좀 보다가 C# 조금 보다가 이제 자바로 제가 넘어왔는데, 근데 모르겠어요. 사실 사람들이 C를 하다가 포인트에서 다 포기하거든요. 해당 참조 주소를 찾아가는 거를 좀 잘 몰라가지고. 그리고 이 알고리즘이 사람들이 엄청 싫어요. 예전에 뭐 순서독식 기억나십니까? 조건이 뭐가 있으면 뭐를 하고 그래서 판단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버스가 왔다, 예 아니요, 뭐 이런 거 있죠. 그 다이아몬드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엄청 머리 아파하시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그 언어의 스타트를 시작할 때 자바를 하는 게 좀 더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우리 수업의 시작을 보시면 지금 자바스크립트가 세 번째로 등장합니다. 처음 HTML 기본 문법 배우셨죠? 이제 CSS 문법 조금 배우셨죠?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배우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따라다니는 그 기본 목차가 있습니다. 프로그래밍을 공부를 한다면 첫 번째가 변수입니다. 변수. 근데 이 변수라는 게 따지고 보면 특정의 데이터를 담을 때 쓸 거예요. 그럼 내가 작업을 할 때 작업을 한다라고 하면 보통 이 컴퓨터한테 일을 시킬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일을 시킬 때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랑 컴퓨터가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죠.
다르니까 내가 작성한 언어를 컴파일, 해석을 해서 누가? 컴퓨터가 알아먹을 수 있게끔 이거를 변환을 하지 않습니까, 보통? 그래서 뭐 자바 같은 경우는 뭐 컴파일을 해서 이 클래스 파일로 실행 파일로 변경을 해서 뭐 JVM 가상 머신에 실행을 시킨다면 이 자바스크립트라는 거는 인터프리트 언어라고 해서 내가 뭔가 입력을 하잖아요. 그럼 걔가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입니다. 인터가 우리 뭐 사이잖아요. 인터 맞죠? 인터넷도 넷이라는 공간을 통해 인터 사이를 뜻하는 것이고 인터프리터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그 사용자 즉 개발자와 컴퓨터 간의 한 줄 한 줄 핑퐁이라 보시면 돼요. 내가 뭔가 입력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반응이 바로 즉각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자바스크립트를 콘솔상에서도 작업이 가능하지만 이거를 해당 파일로도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자바스크립트는 활용 범위가 굉장히 넓다. 지금 우리가 단순히 웹만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시는데 뭐 나중에 이 자바스크립트로 인베디드를 개발한다든지 뭐 다른 응용 프로그램 개발한다든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도 좀 그렇지만 특히 해외가 자바스크립트로 작업을 좀 많이 합니다. 실제로 프론트도 리액트로 좀 더 작업 훨씬 더 많이 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모바일은 뭐 안드로이드나 뭐 이렇게 코틀린 작업하지만은 보통 그 플러터 더 많이 씁니다. 플러터를. 그래서 뭐 각각의마다 좀 차이는 조금 있지만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뭐 자바를 좀 스타트를 하는 게 좋은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자바스크립트를 좀 가벼운 마음으로 좀 접근을 뭐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또 제가 이 말이랑 좀 언밸런스하게 자료는 제가 또 들여놨어요. 그래도 혹시나 보다 보면은 이 자바스크립트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 부교재에 보시면은 그 우리가 CSS 관련된 그 우리가 배우지 않았던 효과나 애니메이션들도 좀 더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책에서는 빠져 있거든요. 조금 그런 부족한 것들은 요 부교재를 꼭 좀 한번 봐주셨으면 해요. 아시겠죠?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이 부분들. 그리고 저희가 jQuery를 쓰기는 쓰는데 거의 쓰는 방법에 대해서만 얘기가 나오지 이거를 가지고 여러 개 작업을 좀 많이는 안 해서 좀 뭐 예제가 좀 작아요. 그래서 이걸 제가 드렸고요. 좀 확인하시라고. 네. 그래서 일단은 자바스크립트를 또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데 부담보다는 좀 가벼운 마음으로 좀 봐주셨으면 하고 항상 뭐 변수 그리고 뭐 배열 이제 그리고 이걸 반복문, 분기문 이거를 항상 비슷해요.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좀 가벼운 마음으로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자, 어디를 가냐면 이제 11번 라인을 볼까요? 먼저 HTML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정적인 거. 정적이라고 한 거는 이제 변화가 없는 거, 즉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뭐 제가 그 웹브라우저에 보시면은 이거는 버튼을 눌렸을 때 이렇게 반응이 있잖아요. 뭔가 변화가 있잖아요. 동적으로. 근데 나머지 이런 글자라든지 이런 H1, 뭐 A 태그, 뭐 등등 OL 태그 이런 것들은 좀 어때요? 그냥 그 자체만으로 그 뭐 별 변경이 없다라고 해야 되나요? 고정됐다라고 해야 되나요? 정적인 게. 근데 반면에 동적이라는 거는 제가 뭔가를 클릭을 하게 되면 거기에 반응을 한다는 이런 식으로. 그게 정적인 거랑 동적인 거에 일단 큰 차이점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HTML로는 뭔가를 반응형처럼 뭔가를 사용자가 눌렀을 때 거기에 대한 뭔가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HTML. 그게 이제 정적인 거거든요. 근데 반면에 이 자바스크립트라는 거는 내가 버튼을 만들어서 이거를 클릭했을 때 뭔가를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화면상에 보이는 뭔가를 클릭했을 때 이벤트가 발생을 하고 그 이벤트를 처리하는 백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자바스크립트가 그런 백엔드의 기능을 약간 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백엔드 기능이. 그래서 뭐 프론트와 백엔드에 있는 이 자바스크립트를 이용을 해서 이제 표현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웹상에 화면상에 이 버튼이라는 거를 우리가 HTML로 만들었다 치면 이거를 클릭을 했을 때 그럼 클릭하면 제가 방금 이벤트라 얘기를 들었는데 그 클릭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이 뒷단에서 즉 백엔드에서 이 호출을 어떻게 잡아서 처리하는지를 볼 거예요. 그거를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를 통해서 보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지금 정적이라고 하는 거는 HTML에 있던 내용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의미를. 그래서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를 이용을 해서 이제 뭔가를 할 거다. 보시면 되고, 여기 한번 쭉 읽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각각의 웹 브라우저들마다 자바스크립트 엔진, 그러니까 렌더링, 그려주는 프로그램이 조금씩 틀려요. 근데 거기까지는 나중에 좀 더 프론트 쪽으로 공부를 더 하시게 되면 그 부분 좀 더 봐주시면 되고, 지금은 크롬에서는 V8 엔진인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 특정 엔진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 저는 작업을 크롬으로 좀 더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자바스크립트를 쓸 때 각 브라우저마다 이거를 그려주는 렌더링 엔진이 각각 다르다는 것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프론트에서 작업을 했을 때 해당 특정 기능에 대해서 그 브라우저가 지원이 되는지 여부를 제가 확인하는 거 사이트 혹시 알려드렸나요? Can I use라고?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제가 그리드라는 기술을 쓰기 위해서 이게 호환성이 어떤 브라우저에서 이게 이용이 되는지를 제가 알려드렸답니다.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 자바스크립트를 이용을 해서 해당 각각의 다른 웹 브라우저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 렌더링, 렌더라는 게 그림을 그리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면 웹 브라우저 화면에 뿌릴 때, 즉 그림을 그릴 때 각 엔진에마다 특색에 따라서 그려지는 게 조금씩 차이가 있답니다. 근데 그 디테일한 것까지는 저희 영역이 좀 아니기 때문에 좀 제가 벗어나서 좀 제외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만 일단 좀 각 브라우저마다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한 엔진이 조금 다르다. 게코가 있고 V8도 있고 있다라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이 자바스크립트 언어를 이용을 해서 이제 문법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를 하시게 되면 항상 뭐부터 하냐면은 환경 설정, 툴 설치하고 변수 배우고, 그 다음에 변수 배우면은 뭐 배우냐면 보통 배열 또는 반복문 배우고, 반복문 배운 다음에 if문, 조건문 배우고, 그 조건문 배우고 난 다음에 구구단 뿌려보고, 그리고 나서 클래스 객체 배우고, 그리고 이제 패키지 배우고, 모듈 배우고, 외부 라이브러리 이렇게 배우거든요. 항상 순서가 그래요. 근데 그렇게 탁탁탁탁 배우잖아요. 재미가 없어요. 잘 안 나와. 좀 뭐라 해야 되지? 이거 왜 쓰는지도 이유도 잘 모르겠고 뭔가 남는 게 없어서 좀 흥미도가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래서 프로그래밍 공부할 때 추세가 뭐냐면 클론 코딩을 많이 합니다. 제가 방금 표현을 좋게 말해 클론 코딩이지 나쁘게 말하면 남의 프로젝트를 가져와서 그거를 다시 리팩터링 뜯어서 보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엄청 재미가 있어요. 왜 재미가 있냐? 뭔가 결과물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물을 적용하기 위해서 이 언어에 뭐를 썼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그래서 이 언어 이렇게 쓰이구나, 매칭이 더 좋습니다. 이해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수업 전반적인 가급적이면 다 해당 그 외부 프로젝트를 클론 갖고 와서 그거를 기반으로 설명을 보통 드리고요. 그 보통 수업 때 제가 각각의 공식 그 프로젝트 외에 개인 프로젝트 거의 다 시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남의 프로젝트를 가져와서 코드를 한번 보는 습관부터 해서 열어보는 것부터 해서 그거를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검토하고 분석해서 거기에 내가 기능 한 개 추가함으로 해서 그때 실력이 제일 많이 늡니다. 제가 계속 해본 결과. 그래서 앉아서 제가 설명하는 거 백날 들어봐야 잘 안 남아요. 근데 자기 거 직접 한번 만들어 보시잖아요. 그럼 이게 얘기가 달라져요. 엄청 눈도 반짝반짝해지고 내 거니까 좀 애살도 좀 생기고 좀 투자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좀 자기 거라서 그런지. 좀 그거를 제가 이용을 좀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장점은 여러분들이 문법 정리가 좀 더 이해도가 높아지고, 단점은 시간 투자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단점보다 장점이 좀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좀 힘들어 하시는데 하고 나니까 엄청 뿌듯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이 수업을 하는 목적에 대해서는 자바스크립트의 문법을 공부를 하는데,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이 버튼을 동작하는 원리를 이용을 해서
그 자바스크립트 문법을 배워보자라는 게 일단 취지입니다. 이 책에. 그래서 어디를 가냐면은 자, 쭉 내려가시다 보면은 44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44번 라인, 줄 라인. 사용자가 나이트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 웹페이지에서 반응을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는 그 제거 vscoding.ga를 잠시 들어가셔서 이거의 개발자 도구를 잠깐 이렇게 연 다음에 이 나이트의 버튼을 이렇게 눌려봤을 때 나이트 버튼을 눌려봤을 때 탭은 엘레먼트죠. 이 탭 요소를 선택을 하시고 버튼을 눌렸을 때 이제 뭔가가 변경된 부분이 오른쪽 코드에 보라색으로 이렇게 변경도 되고요. 여기 스타일이라는 여기 바디 쪽에 백그라운드 컬러와 그리고 컬러 부분이 색깔이 이렇게 변경되는 거 혹시 보이십니까?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해당 HTML 문서 안에 특정의 선택자가 선택이 되는가 동시에 그 안에 있는 속성의 값들이 변경이 되는 거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이 버튼을 눌림으로 해서 뭔가가 지금 변경이 되는데 이 색깔도 좀 변하는 것 같기도 하고 A 링크에 그죠? 이렇게 맞습니까? 그래서 이 버튼을 눌렸을 때 뭔지는 모르겠지만 선택자가 선택이 되어서 우리가 배웠던 CSS의 속성의 값들이 변경이 되는구나. 그럼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하지라는 부분을 이제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자, 그 내용을 얘기를 좀 드렸고요. 자, 우리는 그 54번 라인에 가시면 임시 코드라는 게 나옵니다. 여기 임시 코드. 뭐 샘플 코드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볼게요. 여기 보면 input이라는 태그가 나오는데 저희가 수업 때 태그 때 input 태그를 설명을 안 드렸어요. 뭐 책 구성상 좀 그런 부분도 있긴 한데 뒤에 가면 차차 다 배울 겁니다. JSP 가면은 뭐 폼 태그라고 해서 입력 태그도 다 받을 거고요. 그 입력 태그 하는과 동시에 입력된 값을 전달해서 받는 백엔드도 같이 할 거예요. JSP에서. 그때 좀 더 하시면 되고 아마 개인 프로젝트 하셨을 때 이 인풋 태그 엄청 많이 쓰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부교재에 보시면은 여기 부교재에 보시면은 그 여기 챕터 5번에 보시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입력 양식 태그와 뭐 각각의 공간 분할 태그 있죠. 요걸 조금 참고를 해주셔도 됩니다. 그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게 어렵지 않거든요. 금방 해요. 그러니까 이거 안 배웠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차차 다 배워갈 거니까 너그러운 마음으로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여기 input이라는 태그는 뭔가를 이제 입력을 하는 이제 태그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타입은 이제 이거를 버튼으로 쓸 거냐 아니면 텍스트 입력하는 걸로 할 거냐에 따라서 조금씩 역할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value라고 하는 거는 이 모양이 버튼에 있어서 이렇게 night 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이런 버튼에 day가 적혀 있고 night가 적혀 있죠. 뭐 글자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값을. 그리고 여기 이제 onClick이라고 해서 여기서부터가 사실 따지고 보면 이렇게가 자바스크립트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러면 onClick on이 뭘 위에다 또는 뭘 켜다 뭐 이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off, on 그죠? 그러면 클릭을 이제 on 뭐 했을 때 반응을 보시면 이 다큐먼트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지금 웹 브라우저에서 특정 웹 문서를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저희가 여기 웹이라는 걸 눌려보시면 사실 이렇게 index.html 보이십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문서예요. 문서.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다큐먼트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뒤에 이렇게 점을 이렇게 찍어놨죠. 그러면
얘를 전부 다 설명을 하려면 객체까지 제가 설명을 다 드려야 돼요. 뭐 내장 객체가 어떻고 뭐 닷 연산자가 어떻고 그래서 기본 이 자바스크립트에서 많이 쓰이고 기본으로 빌트인 그 내장이 되어 있는 객체들인데 뭐 이게 점을 찍어 가면서 뭐 이용을 한다라는 거를 제가 나중에 다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얘기를 드릴 거고 지금은 이 다큐먼트라는 게 그냥 기억을 하시기를 그냥 내장 객체라고 좀 이렇게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고 이 내장 객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뭐 집을 뭐 가거나 하면 빌트인이라고 해서 가구가 집을 만들 때부터 내장되어 있던 가구 있죠. 그것처럼 이 다큐먼트라는 것도 자바스크립트에서 자주 쓰니까 그러니까 들어가 있는 거 기본 탑재되어 있던 기능이라 보시면 돼요. 기본 기능. 그러면 이 다큐먼트라는 거는 이제 내장이 된 객체라는 건데 뭐죠? 제가 아직 클래스 제가 뭘로 설명드렸죠? 혹시 수납 도구 기억납니까? 제가 어떤 선택자를 하나하나 선택하거나 전체를 다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클래스라는 걸 이용을 해서 그 선택했던 것도 기억나십니까? 점클? 그때 제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수납 도구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뭐라고요? 수납 도구. 그러니까 결론은 뭔가를 이제 담아두는 이제 역할을 먼저 기억을 좀 해달라. 그 얘기를 했는데 이 객체라는 것도 똑같습니다. 뭐라고 설명을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냐? 수납 도구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이 객체 안에 뭔가를 담아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여기 안에 뭐 변수가 담아 있다든지 아니면 함수 또는 기능이라겠습니다. 기능, 메서드가 담아져 있든지. 그래서 이 객체라는 곳에는 수납 도구인데 변수도 담을 수가 있고 해당 기능을 담을 수 있다라는 것만 좀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처음에 이 다큐먼트라는 게 나오는 게 여기 index.html 있죠. 이게 하나의 문서를 의미합니다. 그 해당 웹페이지 문서를 됐나요? 그러면 이 다큐먼트라는 거는 뭔지 잘 모르겠지만 아직 내장 객체라고 하고 객체도 잘 뭔가 잘 모르겠지만 뭐 수납 도구라네 뭔가를 담아둔다라고 하네 그 정도만. 그리고 여기 점을 보시면은 제가 점클 기억나십니까? 클래스 그거는 좀 이어서 얘는 좀 다르게 쓰이는 연산자인데 이거를 닷 연산자라고 합니다. 닷 연산자. 그러니까 그 우리가 윈도우즈를 예를 들면 탐색기에서 A라는 폴더를 더블 클릭하면 그 A라는 폴더 안에 들어가죠. 또 그 안에 B라는 폴더가 있으면 또 더블 클릭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그 윈도우 탐색기를 잠깐 열어보시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C라는 곳에 그리고 제가 워크스페이스라는 곳에 14라는 곳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 윈도우즈에서는 이 각각의 폴더의 경로를 이런 식으로 구분을 짓습니다. 이거를 뭐라고 호칭을 부르냐면은 이거를 세퍼레이터라고 해요. 구분자라고 해요. 그러면 해당 폴더 하위에 오른쪽으로 갈수록 왼쪽이 부모 태그고 부모 폴더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자식 폴더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웹 워크스페이스라는 부모 폴더에 그 하위에 뭐 오늘 날짜 폴더에 요거 이해 가십니까? 부모에서 자식으로. 근데 이거를 각각의 폴더를 구분하는 구분자가 뭘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거 세퍼레이터. 이거 이제 뭐 $1로 하는데 이렇게 되는데 똑같습니다. 지금 그 다큐먼트라는 객체 안에 하위에 이렇게 해서 점을 찍어서 이렇게 안에 뭘 들어간다라 보시면 돼. 구분자 또는 닷 연산자라고 합니다. 나중에 패키지 개념 설명할 때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그 쿼리 셀렉터라는 이제 기능, 메서드라는 게 나오는데 뭐 얘는 이제 이름이 쿼리 이제 셀렉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제가 HTML을 할 때 여러분 선택자 기억나십니까? CSS에서 뭔가 적용하려면 대상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우리가 CSS 코드에 가시면은 얘는 ID가 그리드인 선택자가 되는 거고 얘는 OL이라는 이제 그 태그의 선택자가 되는 거고 이런 선택자들이 있죠. 그러면 이런 선택자를 선택하기 위한 하나의 기능이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쿼리 셀렉터란 뜻은 body라는 이 태그를 선택을 하겠다는 거고 그 body라는 태그의 하위의 스타일에 대해서
백그라운드라는 속성을 블랙으로 바꾸겠다는 의미입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그래서 볼까요? 사실 따지고 보면 1번에 우리가 메타 태그라고 해서 이 바디 태그 보이시죠? 그럼 바디라는 부모 태그 하위에 또 다른 뭐 태그들이 있겠죠? 그럼 얘는 뭔 말이냐면 바디라는 태그 하위에 전체에 다 대해서 선택을 해서 적용을 뭘로 하겠다는 겁니까? 블랙으로 하겠다. 밑에는 똑같이 어떻게? 해당 문서에 선택을 해서 뭐 1.html, 1.html 쿼리 셀렉터는 내가 지정하고 싶은 태그, 뭐 바디 태그면 바디 태그, A 태그면 A 태그. 그리고 하위에 스타일이랑 컬러를 전체에다 이렇게 다 바꾸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보시면 이 바디라는 게 뭐예요? 이 VS 태그 보시면 이 전체 부모 태그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 하위에 전부 다 바디 안에 있는 태그는 전부 다 바뀐다는 소리예요. 작업을 그냥 그렇게 안 하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index.html이라는 여기에 예를 들어서 뭐 input 입력창에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름은 write라는 버튼인데 이렇게 동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방금 설명드렸던 게 여러분들 제가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오른쪽에 뭔가 바뀌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그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버튼을 클릭하면 다큐멘트에 쿼리 셀렉트에서 특정 선택자를 선택해서 해당 스타일의 백그라운드의 컬러를 변경한다거나 또는 해당 글자 색을 변경하는 명령어가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는구나 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일단은 개요고요.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는 게 된 개요고 제가 차차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샘플로 우리가 지금 임시 코드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어디 갔죠? 요거를 제가 이제 적용을 하려고 하는데 한번 요거를 복사를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이거를 복사를 해서 어디다 붙여넣냐면 index.html에다가 여기 index.html에다가 여기 바디에다가 일단 여기다 한번 붙여놓을게요. 이렇게. index.html에다가 제가 임시 코드라고 했던 여기 60번부터 68번까지 복사를 해서 이렇게 붙여넣었습니다. 자, 그리고 저장을 한번 하시고요. 저장을 한번 하고 자, 얘를 라이브 서버를 켜서 한번 볼까요? 그러면 여기 상단에 버튼 두 개가 보입니까? 자, 버튼 한번 눌러보시면 이렇게 색깔이 변경이 되고 또 데이라는 거 눌러봤더니 이렇게 변경이 되고 요거 변경이 됩니까? 그리고 이제 개발자 도구 F12번을 열어서요. 한 번 더 라이트 한번 눌러보시고 데이를 눌러보시면 똑같이 오른쪽에 해당 요소들이 변경되는 것도 확인이 됩니까? 이렇게. 그럼 요구에 대해서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이용을 해서 한번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이게 자바스크립트가 적용이 된 부분은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온클릭부터 여기까지가 자바스크립트거든요. 이거를. 그래서 이거는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중복된 것도 조금 많이 보이고 좀 불필요한 내용들이 반복되는 게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차차 기능을 배우시고 그리고 그 기능을 구현하고 나서 반복되는 코드를 좀 슬림하게 리팩터링도 같이 할 거예요. 지금은 하나의 HTML 파일 안에 앞에 CSS를 같이 쓰다가 결국엔 제가 분리를 시켰죠. style.css라고. 똑같이 얘도 나중에 끝에 가서 이제 JS라는 확장명으로 해서 분리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좀 중복되고 코드가 좀 비효율적으로 많이 보일 텐데 좀 이해를 해주시고 차차 리팩터링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일단 동작을 하는 거는 다 하나요? 어때요? 이 부분? 잘 됩니까? 그렇죠? 네. 자, 그러면 그래서 제가 방금 어디까지 설명을 드린 거냐면은 지금 100 지금 5번까지 제가 설명을 쭉 다 드린 거예요. 그 코드 내용을 설명도 다 드리고 이제 했는데 나중에 한번 좀 읽어 보시고요. 정리를 보면은 그래서 이 자바스크립트가 뭐 하는 건데 사용자와 상호작용하는 언어다.
뭔가를 이제 뭐 클릭을 하거나 뭔가를 이제 뭐 입력이라고 하겠습니다. 뭐 버튼을 클릭해서 뭐 입력하거나 아니면 텍스트 입력 폼 창에 뭔가를 입력했을 때 거기에 대한 반응을 이제 조절 또는 뭐 사용하는 언어가 자바스크립트다라고 보시면 되고, 비교되는 거는 HTML이랑 비교가 되고, 그래서 얘는 HTML은 정적이란 반면에 이 자바스크립트는 조금 동적으로 이용이 되더라. 방금 보신 것처럼 버튼 눌려보니까 반응을 하죠. 뭐 그렇게 되는 거다. 그래서 이게 동적으로 바꿔준다.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114번에 가시면은 이제 그 해당 자바스크립트를 HTML이라는 그 문서 안에서 이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CSS는 우리가 그 스타일이라는 태그를 이용을 해서 CSS를 적용을 했다면, 이 자바스크립트는 이 스크립트라는 태그를 이용을 해서 이 스크립트 태그 안에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언어를 이용을 할 겁니다. 근데 사실상 이거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우리가 제가 인터프리터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핑퐁, 내가 입력한 것들에 대해서 바로바로 이게 결과물이 나오게도 할 수가 있어요. 어디를 가시냐면 그 개발자 도구에 이 콘솔을 눌리시면 이렇게 깜빡깜빡 보이시죠? 이렇게 깜빡깜빡. 여기다가도 저희가 그 콘솔에 대한 내용을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콘솔상에서 한 줄 명령어를 입력하게 되면 해당 입력된 결과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코드상에서 저희가 입력을 해서 뭔가를 이제 기능을 구현을 할 수도 있답니다. 보통 작업은 그 우리가 파일상에서 작업을 더 많이 하시게 될 거고요. 그리고 콘솔상에서 뭐 단순 간단한 것들 확인하는 용도로 쓰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시 메모장에 돌아오시게 되면 일단 우리는 VS 코드 편집창에서 스크립트라는 태그 이용해서 작업을 하자. 이런 것들. 자, 그러면은 뭐를 볼까요? 새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이제 테스트를 하자고 되어 있으니까 일단 새 파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 폴더는 오늘 날짜 폴더 제가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새 파일은 뭐 연습장처럼 제가 쓸게요. 여기다가 여기 그 ex1번이라는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연습장처럼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그래서 바로 방금 그 확인해보는 코드는 제가 제일 최상단에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뭐 1번, 2번, 3번 하면 3번은 항상 제일 위에, 바로 위에서 작업을 할게요. 자, 그럼 준비가 되었다면 자, 또 진행을 해볼게요. 예, 그래서 스크립트라는 태그를 써서 이제 해당 다큐먼트에 여기 이제 이 다큐먼트라는 제가 문서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이 점이라고 하는 거는 닷 연산자인데 해당 객체에서 특정의 기능들을 쓸 수가 있다. 뭐 객체는 일단 수납 도구라고 기억하시면 된다. 그 수납 도구는 변수도 담아두고 메서드 기능도 담아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다큐먼트라는 내장 객체에 뭐가 많이 담아져 있는데 거기 기능도 여러 개가 많이 담아져 있는데, 그래서 write라는 기능을 써보겠다. 근데 write라는 기능을 썼는데 여기 이제 작은 따옴표가 나옵니다. 이 작은 따옴표 안에 있던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표현하냐면 문자열이라고 표현합니다. 문자열. 그래서 이거를 큰 따옴표를 싸거나 또는 작은 따옴표를 싸거나 상관은 없습니다. 대신에 앞뒤에 페어는 맞춰주셔야 됩니다. 하나가 작은이면 뒤에도 작은, 그 작은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요 바디에 요거 하나 입력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해당 문서에 write를 써서 hello world라고 한번 찍어봅시다. 자, 컨트롤 C 해서 여기 바디에 이렇게 붙여넣고요. 이렇게 저장을 하시고 이걸 라이브 서버로 켜보시면 이런 식으로 문서가 찍혀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콘솔 상에서도 작업을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콘솔 상에서도 이번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변경이 되는 게 혹시 보이십니까? 방금은 제가 처음은 헬로 월드라고 했고 콘솔상에서 헬로 월드 2번이라고 찍었거든요. 보여드리는 거는 콘솔상에서도 해당 명령어를 입력하게 되면 인터프린터 내가 입력한 내용에 대해서 결과가 바로바로 화면상에 표시가 된다. 그렇지만 저희는 작업을 파일상에서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답니다. 다시 새로 고쳐보시면 원래대로 헬로 월드가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 지금은 뭐 단순 문자를 한 개만 찍어보는 걸로 이제 끝나게 되지만 점점 이제 효과나 기능에 대해서 많이 보시게 될 거니까 좀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수도 있는데 근데 뭐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쭉 보시면 돼요. 가벼운 마음으로. 원래 처음 시작은 간단한 걸로 하다가 조금씩 문법 양, 코드의 길이도 길어지고 내용도 조금씩 어려워집니다. 자, 천천히 볼게요. 그래서 뭐냐면 해당 HTML 그 문서 안에 그 내장되어 있던 내장 객체를 이용을 해서 이제 write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해당 문자열을 한번 해당 문서에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내장 객체에 관련된 부분들은 뒤에 좀 더 가야지 얘기가 조금 더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좀 마음이 급하거나 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드렸던 그 보충교재 있죠? 보충교재 보시면 여기에 그 자바스크립트 기본 문법 함수와 배열 요 객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좀 더 보시면은 뭐 돔이라든지 해당 다큐먼트 오브젝트 모델이라고 해서 구조라든지 이걸 좀 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뭐 차분히 잘 따라오셔도 뭐 일단 기본적인 뼈대는 다 공부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자, 됐어요. 그래서 해당 태그에 자바스크립트란 언어를 통해서 이런 헬로 월드라는 거를 썼다. 근데 이제 물어봅니다. 차이점이 뭐냐? 그냥 H1의 자바스크립트라고 해도 우리가 해당 정적인 페이지에 원하는 내용을 결과를 적을 수 있잖아요. 근데 굳이 이 스크립트를 써서 이렇게 표현하면 뭐가 다르냐라 물어보거든요. 그럼 저는 이제 제일 큰 차이점이 뭐냐면 해볼까요? 이거를 벤치마킹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다큐먼트 헬로 월드 대신에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가 자주 쓰는 게 이겁니다. 1 더하기 1 요거를 주의할 거는 문자열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가로 안에 1 더하기 1을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제가 여기 H1에 여기다가 1 더하기 1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비교 대상이 이겁니다. HTML에서의 1 더하기 1과 그리고 그 자바스크립트 안에서의 1 더하기 1 두 개 다 공통적인 거는 해당 HTML 이 다큐먼트 문서 안에 뭔가를 쓰는 기능입니다. 위에는 이제 헤딩 제목을 의미하는 것이고 밑에는 해당 문서에 뭔가를 쓰는 겁니다. 자, 근데 저장을 해서 다시 웹브라우저를 보시면 어때요? 이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HTML은 제가 정적이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 자바스크립트는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습니까? 제가 동적이라고 얘기를 드렸죠. 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정적인 거에서는 내가 찍은 내용이 그대로 반영이 되는 반면에 동적인 이 자바스크립트는 이게 계산 연산이 됐다라는 거. 여기 이해 가십니까? 여기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간단하지만 별거 아니지만 이해하는데 제일 도움이 많이 되는 샘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다시 우리는 메모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HTML이라는 거랑 이 자바스크립트라는 거랑 가장 큰 차이는 연산이 들어가느냐, 연산이 그죠? 이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많이 난다. 자, 다시 우리는 어디로 가냐면은 그 173번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결론은 이 HTML이라고 하는 거는 정적인 거고 이 자바스크립트라는 스크립트 태그를 이용하게 되면 조금 동적으로 뭔가를 구성할 수 있구나 라는 거를 간단하게 좀 봤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EX2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저는 그 위에다가 좀 이어서 1번에다가 계속 연습장처럼 쓰겠습니다. 반복해서.
자, 쭉 내려가시면은 여기 인풋의 타입의 버튼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거 하나 복사해 볼까요? 그럼 버튼이 하나 생기게 되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자, 그 웹브라우저 볼까요? 어때요? 여러분 버튼이 하나 있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 버튼 클릭해봐야 뭐 반응이 있습니까? 없죠. 이게 단순히 HTML에 input이라는 태그를 통해서 화면상에 모양만 나타났지 얘를 뭘 클릭을 한다고 해서 발생하는 건 전혀 1도 없습니다. 그쵸? 그럼 우리 여기다가 뭔가 이제 붙일 거예요. 뭘 붙일 거냐? 이거를 클릭을 했다. 그럼 클릭했을 때 자바스크립트로 클릭했을 때 뭔가를 할 수 있게끔 이 클릭을 이벤트라고 예를 들어 가정한다면 그 이벤트를 호출을 잡아서 뭔가 행위를 할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메시지를 보내준다든지 예를 들면 뭐 입력된 값을 뭐 백엔드 DB에다 뭐 저장을 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히 이 웹 문서에 버튼을 한 개 틱 붙였다면 이 붙인 버튼을 이용을 해서 이제 처리를 하나씩 해보자 라는 겁니다. 자, 볼까요? 자, 그래서 일단 자바스크립트의 이 alert이라는 것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검색의 그 명령어가 바뀌었죠. 한번 검색해 볼까요? 자바스크립트의 이렇게 alert 이렇게. 자, 그러면 뭐 맨 위에 있는 여기로 가겠습니다. 여기. 자, window.alert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저는 alert을 보고 싶었는데 갑자기 이 윈도우라는 게 나왔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자바스크립트에서 제가 아까 내장 객체 혹시 기억나십니까? 내장 객체?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기능들이 있을 거죠. 그 기능들을 빌트인 내장시켜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할 때 미리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자바스크립트 돔트리라고 한번 검색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바스크립트 돔 트리랄까요? 돔트리. 자바스크립트의 돔 트리 이렇게. 자바스크립트의 돔 트리. 여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돔 트리, 튜토리얼 아무거나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잠시만요. 자바스크립트 내장 객체 트리 이미지. 이거를 보면 됩니다. 죄송해요. 이거 좀 고치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의 내장 객체에 트리라고 검색하셔서 이 이미지를 한번 좀 눌러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구조가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일단 기본 뼈대만 일단 먼저 얘기할 거니까 이 첫 번째 얘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요것만 좀 그림을 조금 활용을 할게요. 자, 제가 방금 얘기 드렸던 내장 객체 있죠.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를 쓰면 많이 쓰는 기능들을 이제 내장시켜 놨다. 그 내장을 시켜놨는데 이거를 단순히 정리를 안 하고 그냥 기능들을 쭉 한 폴더에 다 넣게 되면 좀 작업 효율이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윈도우즈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의 폴더 안에 모든 파일 다 때려 넣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다운로드라는 폴더에서만 작업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어떤 종류의 파일인 거에 따라서 내가 지정한 카테고리의 폴더에 넣잖아요. 마찬가지. 자바스크립트에도 기능이 엄청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기능들을 범주를 제일 큰 윈도우라는 이 내장 객체 하위에 크게 이렇게 5가지 정도의 이 내장 객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이 다큐먼트라는 곳에 점 찍고 이런 거 썼나요?
점 찍고 write라는 메서드 썼나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메서드 기능도 이 다큐먼트라는 내장 객체 안에 들어가 있는 메서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다큐먼트라는 거는 최상의 윈도우라는 이 내장 객체 안에 들어가 있는 하위 폴더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얼럿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은 이 윈도우라는 폴더 안에 들어가 있는 기능입니다. 기능.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죠. 아이고.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은 죄송해요. 지금 제가 잘못 클릭해서 얘네들을 쓸 때 이런 얘기를 조금 들었습니다. 뭔 얘기를 들었냐면 이 내장 객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수나 도구라고 생각하자. 그래서 뭐를 담아두냐면은 변수라든지 어떤 특정 기능들, 뭐 그냥 함수라고도 하고 메서드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수납도 뭔가 이렇게 담아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거기 뭐 닷 이렇게 쓸게요. 이거는 이제 닷 연산자로 닷 연산자. 해당 객체 하위에 폴더처럼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패키지인데 폴더처럼 그 부모 폴더 그리고 뭐 자식 폴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윈도우라는 그 내장 객체 안에 변수도 있고 기능이 엄청 많이 있는데 그 기능 많은 것 중에서 제가 뭐 라이트라는 기능도 받고 지금 얼럿이라는 기능도 잠시 봤답니다. 그죠? 예, 그 얘기를 잠시 들었고요. 그게 여기서 이제 내용을 좀 더 이어서 하겠습니다. 잠깐 북마크 표시를 좀 할게요. 일단 10분 쉬었다가 합시다.